안녕하세요.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디오 파일 초창기 때도 되게 필요했던 자료이고, 많이 찾아 헤맸지만 결코 만족스러운 설명을 아무도 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제대로 소리가 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모든 오디오 파일들의 소원인데요. 보통 오디오 전문가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테스트 곡들은 대부분 외국 가수 노래이거나 뭐 이상한 재즈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솔직히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들려야 이게 소리가 제대로 나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국 가수들 노래를 위주로 해서 테스트곡, 불멸의 테스트곡 7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유나 씨의 Going Home인데요. 이 곡이 뭐 가장 훌륭하다라는 뜻으로 1번은 아니고요. 그냥 무작위로 1번부터 7번까지 말씀드리면 이 노래를 들으면 일단 눈물샘이 부풀어 오르면서 그 울컥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이 오디오 시스템에 심각한 감성 결여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노래 그 고잉홈을 들으면 그 피아노의 배음과 잔향감이 정확하게 잘 묻어나야 되고, 그리고 김연아 가수의 그 마지막 부분에 들릴 듯 말 듯한 바이브레이션이 들려야만 얼마나 이 가수가 슬픈 감정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오디오 시스템이 안 좋으면 이 같이 연주가 되고 있는 피아노의 그 배음이 잘 들리지가 않는데요. 제 생각에는 연주에 사용되어 있는 피아노가 그 슈타인웨이 앤 선이라는 독일 피아노 같고요. 약간의 금속성의 배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이 울 때 약간 금속의 느낌이 나요. 근데 되게 슬픈 느낌으로 연주가 잘 되었고, 또 가수의 그 과장되지 않지만 들릴 듯 말 듯한 그 바이브레이션이 더 내용을 슬프게 해서 뭐 울컥하는 감정이 솟아나는 건데요.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면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네, 여기까지 듣고요. 처음에 나오는 피아노의 그 배음들, 금속성의 배음들이 묻어나야 하고요. 두 번째는 김유나 가수의 끝부분에서 나오는 그 애절한 바이브레이션이 느껴진다면 뭐 감성적인 오디오가 충분히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은 이 테스트 곡은 첫 번째 악기들의 배음을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멸의 테스트곡 두 번째로는 웅산 재즈 가수가 부른 찻잔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두 번째 곡의 특징은 이 녹음 자체가 엄청나게 인위적으로 반향감과 잔향감을 살려서 노래가 녹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노래를 들으면 그 웅산의 목소리가 안개 속에서 피어오르듯이 이렇게 마치 살얼음이 쌓여 있는 듯이 이렇게
반향감과 잔향감을 묻혀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오디오 시스템에서 이 노래를 듣는데 어떤 반향 감각이나 잔향감 같은 게 썩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고음 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웅산 가수가 계속 부르면서 이 반향감을 많이 넣다 보니까 치차름이 계속 들리게 됩니다. 치차름이라는 것은 그 치치치치 할 때 사람들이 발음을 할 때 이런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걸 치차름이라고 하는데 요게 보통 11kHz에서 잘 납니다. 근데 11kHz 부근에 소리가 별로 좋지 않으면 이 치차름이 잘 안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곡이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Yeah.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을 때 도입부에 마치 살얼음처럼 느껴지는 반향감과 웅산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평소보다는 좀 더 많은 치차름들이 계속 난다라는 걸 듣게 된다면 오디오 시스템은 고음 쪽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멸의 테스곡은 뭐 워낙 유명한 곡이죠. 스페니시 할럼이라는 레베카 피존이 부른 거고요. 레베카 피존은 배우이면서 싱어송라이터인데 이 스페니시 할럼이 체스트키 그 연구소에서 녹음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오디오 테스트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곡으로 이미 인정되어 있는데 이 노래는 오디오 배경의 정숙성이 느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아주 단순하고 정교한데 어떤 잡음이나 울림 같은 게 섞여 있다면 그걸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악기들의 위치가 정확하게 느껴지는 정의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주를 들으면서 여기에 악기가 과연 몇 개가 사용됐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면 오디오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평탄한 주파수를 갖지 못할 때 특정 영역에 크게 부풀어 오르거나 딥이 있을 때 이런 정숙성, 정의감, 그다음에 악기의 위치, 뭐 예를 들어 가수의 목소리의 위치가 흔들리는 빅마우스라고 하거든요. 입모양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여자 보컬을 빼고 이 노래에 과연 악기가 몇 개가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걸 구분할 수 있다면 오디오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There is a rose in Spanish Harlem, a red
up in Spanish Harlem. She is a special one. She's never seen the sun. She only comes out when the moon is on the run and all the stars are gleaming. She's growing in the street right up through the concrete, but soft and sweet and dreamy. There is a rose in Spanish Harlem, a red rose up in Spanish Harlem, with eyes as black as coal that look down in my soul and start a fire there, and then I lose control and have to beg your pardon. I'm going to pick that rose and watch her as she grows in my garden. 네, 잘 들어보셨나요? 지금 간주가 나오면서 모든 악기가 나왔거든요. 개수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멸의 테스트곡 네 번째는요. 중국 남자 가수인데 짜오펑이라는 가수입니다. 한국말로는 조붕이고요. 이분이 부른 그 등려군의 월량 대표 아적심이라는 노래인데, 이 가수는 극초저음을 구사하는 가수로 전 세계에서 아마 탑10에 들 정도의 극저음을 내는 가수이고요. 이분이 부른 월량 대표 아적심의 첫 도입부를 들었을 때 와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의 오디오는 저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앨범에도 보시겠지만 제목부터가 The Ultimated Bass Vocal이라고 해서요. 극저음의 보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테스트곡은 과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저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오디오 시스템이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 그거를 듣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음을 잘 들으셨나요? 남자 목소리 치고는 너무 낮고 시원하게 저음이 나와서 제 생각에는
이분은 거의 뭐 40Hz, 50Hz 정도까지도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보통 성인 남자들은 100Hz, 1kHz 정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저음은 더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다음 곡으로 불멸의 테스트 곡 5번째는요. 재즈입니다. 스피커 중에서 스피커들이 연주하는 악기 소리 중에서 스피커들이 가장 내기 어려워하는 소리가 바로 색스폰 소리예요. 금속 관의 울림을 스피커들이 정말 내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콘지가 뭐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되어 있다면 색스폰 연주를 들어보면 거의 색스폰이 약간 보리피리 같이 들리죠. 원래 색스폰은 그 금속 관을 소리가 울려 나오면서 금속 관의 배음들을 묻어 나오는데 이 소리를 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유일하게 스피커 중에 색스폰의 금속 배음을 잘 낼 수 있는 건 그 유니색 콘지가 메탈로 돼 있을 경우입니다. 알루미늄 콘지나 뭐 이런 거요. 그래서 메탈은 메탈끼리 어울리기 때문에 색스폰의 그 금속 관의 배음을 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스피커들은 흉내만 낼 뿐 진정한 색스폰의 소리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이 노래도 제 스피커가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스폰 소리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노래는 아이크 퀘벡이라는 그 테너 색스폰 연주자입니다. 흑인이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뭐 44세 폐암으로 죽은 아이크 퀘벡의 뭐 명불허전의 노래고요. 특히 저는 수수라는 이 보사노바 소울 삼바 쪽 이 느낌의 연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수수라는 노래가 오리지널이 있고 알터네이티드 테이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 녹음된 초급판이 있고 2007년도에 디지털로 리마스터링 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2007년 디지털 리마스터링으로 돼 있는 거고 알터네이티브 테이크로 돼 있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에 나오는 색스폰 소리가 과연 제대로 들리면 문제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제 스피커도 거의 색스폰이 보리피리처럼 들리죠? 이건 색스폰 소리가 아니죠, 사실은. 다음 곡, 불멸의 테스트 곡 6번째입니다. 지거너 바이젠인데요. 이 노래는 뭐
전 세계 정상급들의 모든 바이올리스트가 연주를 하고 음반을 낼 정도로 유명한 곡이고요. 스페인의 사라사테라는 작곡가가 동유럽을 여행하면서 집시들의 선율을 모아서 작곡을 하였습니다. 지고노 바이젠의 지고노가 독일 말로 집시라는 뜻이에요. 집시. 그리고 바이젠이라는 건 선율이고요. 그래서 집시의 선율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유튜브나 뭐 음반이 너무 많기 때문에 테스트곡으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레전더리 사운드라는 그 BBC CD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곡입니다. OP20분의 지르고젠 바이젠이라는 이 부분인데요. 요거는 스트라디바리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이죠. 이걸로 연주가 된 거고요. 이 음반에 있는 이 지르고젠 바이젠은 웬만큼 스피커 오디오 시스템이 좋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너무 딱딱하고 강하게 들리고 고음이 고통스럽고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스피커가 현악을 잘 연주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보통 보컬 위주의 세팅이나 재즈 위주의 세팅이나 뭐 그런 류의 스피커들로 이 노래를 들으면 고통 그 자체입니다. 이 노래가 왜 유명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어보고 소리가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의 스피커는 현악을 잘 연주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음반은 되게 인터넷에도 귀해갖고 제가 원본을 찾지 못했는데요. 지금 연결되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보시면 이 지고노 바이제는 정말 많아요. 뭐 안네 소피 무터가 연주한 거, 하이패츠가 연주한 거, 하여튼 웬만한 유명한 바이올린 정경화 씨도 했고요. 근데 왜 이 노래가 테스트곡으로 중요하냐? 지금 들려드린 이 버전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박력 있게 녹음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현악에 문제가 있는 상태면 이게 고통스럽게 돼요. 그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인간이 귀로 들었을 때 고음으로 고통을 받는 그 선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잘 들리고 무난하게 들린다고 하면 뭐 고음부터 밸런스 세팅이나 뭐 현악의 배음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멸의 테스트 7번은요. 바로 말로 교향곡 2번 부활이죠. 말로는 뭐 가장 현대적인 교향곡 작곡가로서 유명하고 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극과 극으로 나뉘는 분이에요. 말로의 매니아가 있는 반면에 말로 곡들은 도대체 음악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 말로 교향곡 중에서 2번 부활 그 레저렉션 이 부분의 도입부에 보면 첼로들이 막 이렇게 현을 긁으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그 뭐랄까요? 쳐 들어가는 첼로들의 그 긁는 듯한 현악의 감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저음의 비장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현된다면, 그 스피커는 대편성곡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로 교향곡 2번을 대편성 연주의 백미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이 노래 정도를 소화하려면 보통 스피커의 인치가 우퍼의 인치가 15인치 대구경이 되어야만 가능하고요. 보통 북셀프나 뭐 이런 걸로는 솔직히 그 스케일을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말러 이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대편성을 진짜 많이 작곡했는데 이 사람이 특히 금감부터 뭐 현악, 타악기까지 모든 대편성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군들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작곡가예요. 옛날에 모차르트나 뭐 베토벤 이런 쪽은 약간 현악에 지우치고 관현악이나 타악을 좀 경시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말러는 그 대편성을 연주하는 모든 파트의 악기들을 아주 골고루 조화롭게 사용해서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전혀 다른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노래 말러 2번 도입부가 제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대편성을 제대로 감상하실 수가 있겠고요. 느낌을 모르겠다. 처음에 들어갈 때 느낌을. 그렇다고 한다면 대편성에는 맞지 않는 스피커일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이렇게 오늘 불멸의 테스트곡 7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피아노의 배음과 잔향감을 낼 수 있는 레퍼런스 곡 Going Home, 그리고 반향감과 치찰음을 확인할 수 있는 찻잔, 그리고 배경 정숙성하고 정의감을 확인할 수 있는 스페니시 할럼, 그리고 극한의 저음 생산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조붕의 네, 그 천밀밀 노래죠. 그 다음에 색스폰 소리, 금관 악기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나 수수 아이크 케베커하고요. 그 다음에 현악을 대표해서 연주할 수 있는 지고너 바이젠, 약간 난이도가 높은 현악이었죠. 왜냐하면 첼로 독주, 바이올린 독주 이런 중주곡 이런 것들은 웬만한 스피커면 다 소화를 해요. 근데 이 지고너 바이젠은 정말 성능이 좋지 않으면 소화를 잘 못하는 곡 중에 하나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편성곡을 잘 듣는 분도 있고 안 듣는 분도 있는데, 이런 대편성곡을 들을 때는 스케일감, 그리고 악기의 분리도, 그 다음에 각 악기들이 나타내는 느낌들을 잘 살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말러의 부활 교향곡 2번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7가지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딱히 저도 음악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지금 소개해드린 이 7개는 모두 다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링크들을 별도로 아랫부분에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원하시는 분들은 가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인도 주재원이었습니다.